AI 혁명,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위기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전 세계의 전기 수요가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증가가 아니라 폭증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걸까요? 그 중심, 그 진원지를 딱 들여다보면요. 세 개의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 세 가지가 뭐랄까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전기를 그야말로 집어삼키고 있는 거죠. 특히 AI 성능의 가장 핵심, 그 심장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가 HBM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작은 칩 하나가 지금 현대 기술의 판도를, 그 한계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문제는 단순히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즉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다 놓치고 있었던 진짜 핵심, 그건 바로 전기의 질입니다. 전기라는 게요, 정말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안정적이어야 하거든요. 아주 미세한 흔들림,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 같은 거요. 이게 딱 하나 끼는 순간 정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수압이 막 불안정해요. 그럼 어때요? 물이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픽픽거리면서 사방으로 튀잖아요. 전기의 질 문제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그냥 잘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파이프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난류가 생기면서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전기도 정말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불안정성이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바로 반도체 같은 초정밀 산업에서 그야말로 재앙이 되는 겁니다. 전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이 웨이퍼 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결함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국 전기의 퀄리티가 곧 반도체 생산 수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주 직접적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칩들이 수백만 개, 아니 수천만 개가 모여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이루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디지털 세상이 여기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단 하루, 아니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게 단순히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건 특정 국가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로이터 같은 세계적인 언론들도 AI가 얼마나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일제히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건 이미 글로벌 과제가 된 겁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를 보세요. 공식적으로 AI 기술 리더십을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전부 설명해줘요. AI 패권 경쟁은 기술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전력 인프라 경쟁이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기를 만들 줄 몰라서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생산할 능력은 있는데 왜 마음껏 쓰질 못하는 걸까요? 이상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발전, 즉 전기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보내는 과정, 이 구조적인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길이 꽉 막혀버린 거죠. 그리고 이 병목 현상이 기술적인 문제라면 차라리 낫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끊임없이 제기되는 민원과 시위, 심지어는 공사하다가 갑자기 문화재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이런 기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벽들이 전기가 흐르는 길을 딱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전기는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정작 그걸 써야 할 곳에는 보내지를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보통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게 얼마나 준비됐는지 평가하는 기술 준비 수준, TRL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실증 단계. 이게 진짜로 되나 안 되나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보는 단계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실증이 성공적으로 딱 끝나야 아, 이 기술은 진짜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융 리스크가 확 줄어들고 바로 그때부터 대규모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실증이 바로 투자의 방아쇠인 셈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했던 그 구조적인 병목 현상이 이 중요한 실증 단계의 발목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투자가 그대로 멈춰버려요. 그리고 그건 결국 한 나라의 기술 발전, 그 경쟁력 자체가 멈춰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대한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전력 공급의 판,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식처럼 멀리 떨어진 발전소에서 힘들게 전기를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기가 필요한 바로 그 장소에서, 예를 들면 이런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걸로 안정적인 고품질 전기를 직접 만들어 쓰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나라 앞에 놓인 질문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함께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저 멀리서 남들 가는 거 구경만 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짜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는요, 단순히 반짝이는 기술 하나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기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판, 즉 구조를 설계하고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확보하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